안녕하세요. 외도회복TV입니다. 오늘은 상간자가 계속 생각나서 미칠 것 같을 때 라는 내용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상간자가 계속 생각이 나서 진짜 미칠 것 같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다시는 만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 얼굴이 불쑥불쑥 떠오르죠. 문득 지나가는 노래 한 소절, 함께 갔던 장소 하나만 스쳐도 그 순간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하루 전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잊어야 하는데 다시는 떠올리면 안 되는데 수없이 다짐해도 마음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돌이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마치 머릿속이 잠식당하는 것 같은 고통에 휘말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생각나는 걸까요? 혹시 내가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요? 하지만 이건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륜이 남긴 기억은 뇌의 깊은 흔적으로 각인이 돼요. 비밀스럽게 만났던 긴장감, 들킬 수 있다는 그 스릴, 그리고 금지된 감정이 주는 강렬한 설렘이 마치 마약처럼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시켜버리죠. 그 순간은 짜릿했을지 몰라도 그 기억은 강하게 남아서 끝난 뒤에도 습관적으로만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던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쑥불쑥 떠오르게 되고 특정한 시간대나 장소가 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퇴근 시간만 되면, 주말 오후만 되면 마치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생각이 다시 끌려옵니다. 문제는 이때 대부분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한다는 데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약할까? 정말 미친 게 아닐까? 하지만 자책은 오히려 더 그 기억을 강화시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라는 다짐 자체가 꼭 그 사람을 다시 불러내는 신호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자, 이럴 때 필요한 건 막연한 위로나 수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당장 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이에요. 생각이 떠올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다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 7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에요. 누구든 지금 이 순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죠. 실천이 쌓이면 머릿속의 집착은 점점 힘을 잃고 결국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끝없는 고통 같아도 반드시 옅어지고 반드시 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그 길을 시작하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연락 창구를 완전히 차단해야 된다. 상간자가 자꾸 생각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직도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전화번호가 그대로 저장돼 있다든지, 카톡 대화창이 그대로 열려 있다든지, SNS 친구로 여전히 연결돼 있다든지, 이런 작은 흔적 하나가 머릿속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혹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내가 한 번만 안부를 물어볼까? 이 작은 기대와 유혹 때문에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아무리 의지를 다잡아도 연결고리가 남아있으면 뇌는 자꾸 그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필요한 건 즉시 차단입니다. 전화번호 삭제, 차단, 카카오톡 친구 끊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언팔로우와 차단. 단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다시 흔들리게 돼요. 완전히 끊어내야 뇌가 서서히 진정을 찾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차단까지는 너무 과학한 것 같아요. 혹시 연락 올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다는 증거예요. 진짜로 끝내고 싶으면 가혹하게라도 완전히 잘라야 됩니다. 마치 중독자가 집안에 술 한 병을 두고 난 안 마실 거야 라고 다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강한 의지와 아무리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집니다. 차라리 그 술을 완전히 버려야 마음이 편해지듯이 연락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야 집착이 서서히 약해지죠.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차단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정말 이걸로 끝인가라는 공허함이 몰려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게 자유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는 사실을. 차단은 단순히 연락을 못하게 막는 기술적인 장치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다. 나는 회복의 길을 간다. 이 선언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상간자가 머릿속을 지배하는 힘도 전혀 약해집니다. 둘째, 연상되는 물건을 정리해야 된다. 상간자가 자꾸 떠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뇌가 시각적 자극과 연결된 기억을 자동으로 재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작은 흔적 하나가 곧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서랍 책상에 있는 편지 한 장, 핸드폰 갤러리에 아직 지워지지 않는 사진, 카톡 대화창 어딘가에 남아있는 어떤 기록, 심지어는 같이 갔던 카페 영수증 한 장, 이 모든 것이 뇌에 그때를 떠올려라라는 신호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물 하나쯤은 그냥 두고 싶었어요. 추억이니까요. 사진은 지우면 허무할 것 같아서 그냥 숨겨놨어요.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물건 하나가 불씨예요. 불씨가 남아있으면 언젠간 다시 불길이 번집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분은 1년 넘게 상간자를 잊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랍 속에 상간자가 주고 간 펜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펜을 쓸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떠올랐던 거죠.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추억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순간 뇌는 자동으로 그 기억을 재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사진을 완전히 삭제하고 버려버리고 찢어버리고 언젠간 보관해두자라는 생각 자체가 미련입니다. 편지, 메모, 영수증 뭐 찍거나 태우는 거예요. 그냥 선물을 그냥 버리고 아니 기부해버리거나 심지어 같이 쓰던 머그컵, 펜, 노트 같은 이 사소한 물건까지 치워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숨겨두면 결국 다시 꺼내보게 됩니다. 정말 정리하려면 눈앞에서 완전히 없애야 돼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걸 버린다고 내가 정말 잊을 수 있을까?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정리하는 그 순간 마음속에 분명한 선언이 일어납니다. 아, 이제는 끝이다. 나는 이 흔적들과도 결별한다. 이게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반대로 흔적을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씩 꺼내보게 되고 몰래 확인하면서 뇌는 계속 아직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결국 또 다시 집착으로 돌아가게 돼요. 정리는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쓸데없는 짐을 비워야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 빈자리를 배우자와의 추억으로, 가족과의 기억으로, 혹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새로운 경험으로 바꿔야 됩니다. 상간자와 연결된 물건을 버리는 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난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라는 선언이고 머릿속에 고리를 하나씩 끊어내는 실질적인 과정이 되겠죠. 셋째, 몸을 먼저 움직여라. 상간자가 계속 떠오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싸움을 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지워야지, 멈춰야지. 하지만 머리로만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은 머리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 생각을 끊어내는 힘은 몸에서 훨씬 빨리 나옵니다. 사람의 뇌는 움직임과 감정을 긴밀하게 연결해요. 가만히 앉아서 상간자를 떠올리면 그 생각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감정까지 삼켜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몸을 움직이면 뇌는 새로운 신호를 받아요. 지금은 움직여야 한다. 땀을 흘려야 한다. 호흡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신호가 전환되면서 집착의 회로가 끊깁니다. 운동을 해본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하다가도 이 러닝머신 위에서 30분만 뛰면은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자전거를 1시간만 타도 그동안의 집착이 한 발짝 물러납니다. 왜냐하면 몸이 뇌보다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운동이 집착적 생각과 강박적 사고를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한 실체 활동은 뇌의 도파민 회로를 새롭게 자극해가지고 불륜이 남긴 기억의 보상 체계를 덮어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이야말로 상간자 생각에 사로잡힌 뇌를 재부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좋을까요? 강한 유산소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빠른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이 땀이 확 쏟아지는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몸이 한계에 다다르면 상간자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겠죠. 그리고 근력 운동도 있어요. 스쿼트, 푸시업, 데드리프트처럼 근육을 몰입해서 써야 하는 운동. 반복을 세고 호흡을 맞추는 동안 이 생각이 끊어집니다. 짧은 즉각 행동도 있어요. 상간자가 갑자기 떠오를 때마다 20번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이런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이건 조건반사 훈련이거든요. 떠오른다. 그럼 곧바로 몸을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뇌는 점점 상간자 생각과 운동의 피로만을 연관짓게 생각되게 되고 그 결과 이 생각 자체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기분이 좋아지고 생각이 끊깁니다. 한번 어떤 분은 상담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간자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밤마다 미칠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무조건 밖에 나가서 5km를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이상하게 생각이 덜 떠오르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자, 이처럼 몸의 움직임은 마음의 집착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몸을 먼저 움직이는 건 단순히 운동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행동입니다. 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다. 떠오르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끊어낼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면 상간자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작아지겠죠. 넷째,
환경을 바꿔야 된다. 상간자가 떠오르는 데에는 단순히 마음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 생각을 계속 불러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길, 같은 카페, 같은 버스, 같은 습관 속에 있으면 뇌는 자동으로 과거의 기억을 연결해요. 가령 함께 갔던 카페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나눴던 대화가 떠오르고, 같은 시간대에 늘 하던 연락 패턴이 있던 사람이라면 그 시각만 되어도 마음이 괜히 불안해집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상간자가 계속 생각이 날 때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출퇴근길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늘 가던 카페 대신에 새로운 카페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방 구조나 구조 배치를 하나씩 바꿔보는 거예요. 심지어 사용하는 향수도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도 바꿔보고 휴대폰 배경화면까지도 바꿔보는 겁니다. 작은 변화라도 뇌에는 강력한 신호가 돼요. 아, 이제는 새로운 환경이다. 과거와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뇌를 다시 학습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라 중에 어떤 분은 매일 밤 상간자와 통화하던 소파에서 자꾸 떠오르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항상 전화할 때마다 소파에 앉아 있었거든요. 결국 그 소파를 버려버리고 새 의자를 들여놨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환경을 바꾸는 게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머릿속 기억의 연결을 끊어내는 치료 과정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은 늘 같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는데 상간자와 자주 연락하던 그 길을 지나다 보니까 운동이 오히려 생각을 자극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감히 다른 동네 헬스장으로 옮겼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공간에서 운동을 하면서 훨씬 자유로워졌다고 고백하더라고요. 환경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의지만으로 끊기 어려운 집착도 환경을 바꾸면 훨씬 수월하게 약해져요. 물론 환경을 바꾸는 게 쉽진 않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 괜히 억울한 마음에 들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수고를 해야 되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과거에 묶여서 흔들리는 것보다 환경을 바꾸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훨씬 값진 선택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건 단순히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공기를 바꾸는 일이고 내 뇌가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복의 전략이죠. 5번째, 배우자와 작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상간자가 계속 떠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속의 빈자리 때문이에요. 그 빈자리는 단순히 상간자라는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배우자와의 그 관계에서 쌓이지 못했던 그 친밀감, 소통, 정서적 연결이 비어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불륜이 그 순간만큼은 그 빈자리를 자극적으로 채워주었을 뿐 본질적인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회복을 위해서는 그 빈자리를 다시 배우자와의 관계로 채워 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작은 습관 만들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는 대화가 안 돼요. 예전처럼 함께하는 게 어색해요. 그래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변화를 한꺼번에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효과적인 건 작고 사소한 습관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에 서로에게 잘 잤어? 한마디 건네기. 퇴근 후 10분 동안 오늘 있었던 일 나누기. 주말마다 30분 산책하기. 잠들기 전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하기. 이러한 사소한 습관은 처음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지만 매일 쌓이면 관계의 기초 체력을 다시 세워줘요. 매일 10분 대화만 해도 1년이면 60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다시 열리고 상간자가 채워줬다고 착각했던 부분을 부부가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잘 안 이어지고 서로 무뚝뚝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분위기가 아니에요. 반복입니다. 습관은 처음엔 어색해도 꾸준히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작은 반복이 결국은 마음의 틈을 메우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습관이 반드시 즐거움의 기억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저녁 시간마다 배우자에게 상처난 이야기를 끌어내고 싸우는 자리가 된다면 그건 습관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이 되겠죠. 대신 사소한 일상, 아이들 얘기, 오늘 웃겼던 일들을 공유하면서 조금씩 가볍고 편안하게 쌓아가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상간자를 잇는 과정일 뿐 아니라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도 해요. 상간자가 떠오를 때마다 그래 나는 여기서 다시 내 가정을 쌓아가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결국 불륜이 남긴 공허함은 불륜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공허함은 배우자와의 그 새로운 습관, 작고 사소한 꾸준한 연결에서만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6째, 나를 채우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상간자가 계속 떠오르는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 공허함을 가만히 두면 뇌는 자동으로 과거의 강렬한 기억을 불러내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 일 없는 순간, 심심한 순간, 외로운 순간이 되면 그 사람 생각이 더 강하게 올라와요. 결국 상간자에 대한 집착을 끊으려면
그 빈자리를 새로운 목표와 나를 위한 성장으로 채워야 합니다. 불륜이 남긴 상처와 공허함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키우는 과정으로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운동 목표를 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3개월 안에 5kg를 감량하겠다. 10kg 달리기를 완주하겠다. 뭐 수영을 배우겠다. 몸이 달라지면 마음도 바뀌거든요. 그리고 학습 목표도 세워보는 거예요. 뭐 자격증을 공부하기, 뭐 책 읽기,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뇌가 새로운 지식으로 채워질수록 과거의 집착의 여지는 줄어듭니다. 또 일, 사업의 목표를 세워보는 거죠. 일에 더 몰입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집착을 약하게 만듭니다. 상담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간자 생각이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을 등록하고 매일 운동만 했습니다. 몸이 달라지고 체력이 붙으니 어느 순간 그 사람 생각이 예전만큼 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목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상간자가 차지했던 공간을 대체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거 끊어내려고 요리를 배우시는 분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간 메우려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요리가 즐거워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인정도 받으면서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이런 자존감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상간자에 대한 미련이 서서히 사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목표가 반드시 나를 성장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오락이나 중독적 활동은 오히려 공허함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몸, 지식, 기술, 관계 같은 이 건강한 목표는 미래의 나를 채우면서 과거의 집착을 약화시키죠. 상간자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세요. 그 자리를 대신 새로운 목표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점점 이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라고 학습합니다. 결국 상간자를 잇는 길은 그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목표가 쌓일수록 과거의 집착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7번째, 혼자 감당하지 말고 공유하고 노출해야 된다. 상간자가 계속 떠오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는 그 생각을 혼자만의 문제로 묻어둔다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 그렇지. 이런 얘기 꺼내면 창피하지 않을까? 차라리 참고 견디는 게 낫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가두면서 속으로만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면 그 생각은 오히려 더 강해져요. 숨길수록 더 크게 부풀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내 안에서만 맴돌다 보면 점점 왜곡되고 더 집착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공유와 노출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 혹은 전문적인 모임에 내가 겪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난 아직도 상간자가 생각난다. 잊으려고 해도 자꾸 떠올라서 괴롭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문제를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상담에서 이런 말 자주 들어요. 혼자 마음속에 묻어두었을 때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났는데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안도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안도감이 집착을 약하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보게 만들죠. 노출은 꼭 살아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일기나 메모에 적어둬도 좋습니다. 심지어 거울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해도 괜찮아요.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이 생각난다. 하지만 이건 끝난 관계고 난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말만 해도 뇌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혼자 싸우는 거는 가장 위험한 방식이에요. 불륜은 원래 은밀한 관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은밀함을 유지하면 집착도 강해져요. 반대로 비다리에서 꺼내놓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공유와 노출은 상간자 집착을 끊는 마지막 열쇠예요.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순간 오히려 꺼내놓을 때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지고 회복의 길은 더 빨라집니다. 상간자가 계속 떠오르는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기억을 쉽게 지우지 못합니다. 강렬했던 그 순간 숨기고 싶었던 기억일수록 더 오래 남고 더 자주 찾아와요. 그건 결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이 깊고 진심이 컸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고통과 흔들림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사람다운 한 모습일 수 있어요. 마음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아직도 힘들구나, 괜찮다 하고 스스로 다독여주세요. 그 인정이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회복의 길은 결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괴롭고 내일도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고통이 조금씩 옅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처음엔 거의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마음 한구석이 분명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힘과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난 아직도 너무 힘들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마음조차 소중히 여겨주세요. 힘들다는 건 여전히 살아내고 있다는 뜻이고 아직 끝까지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당신이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참아낸 하루가 쌓여서 내일의 힘이 되고 오늘 버텨낸 순간이 모여서 언젠가는 웃음으로 바뀝니다. 그때는 지금의 고통조차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증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기회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하루만 버티고 그리고 또 하루만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때로는 그저 눈물 흘리고 쉬는 것도 회복의 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 무게가 옅어지고 상간자의 그림자는 흐려져 있을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세요. 당신의 삶이 여전히 소중하고 다시 웃을 날은 반드시 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그 길 위해서 당신은 이미 회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